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데이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23일차 화요일, 굿모닝 행정학이고요. 4장의 챕터 5, 공무원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기부여 파트는 보통 보수와 연금 제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다루는데요. 이 세 가지의 내용 모두 빈출은 아닙니다. 최근에 연금 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매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간헐적으로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 특히 연금제도의 개혁은 2016년 연금제도 개혁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가끔 건드릴 때가 있어요. 지금 저랑 같이 하는 거 정도만 쭉 읽어보시고 내용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부터 갈게요. 자, 일단 공무원의 동기부여하면서 연공주의와 성과주의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죠. 연공주의는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서열을 근속 연수 또는 연령,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영광주의 말고 성과주의 있죠. 공무원의 성과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성과주의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은 퇴직에 있어서 조기퇴직, 전직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의 인사관리들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죠. 소청심사위원회 안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보시면 되고요. 보수는 공무원이 근로한 대가입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이고요. 공급, 거기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개별 공무원들의 보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책정된 보수의 등급표인 보수표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우리나라 총 보수표가 11개 있어요. 그래서 보수표가 하나로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보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계급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연공급이나 생활급이나 연공급 요거 많이 쓰고요. 만약에 직위분류제를 쓴다. 직무급이나 직능급 같은 것들을 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연공주의에 의한 보수 제도고 지금 보시는 여기 이렇게 가지가 실적 성과에 의한 보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공급은요, 연공 서열에 따라서 주로 계급제, 그다음 직능급, 직업을 내가 실제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 직무급은 일 자체에 대해서 주는 돈이고요.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을 보이고 있느냐가 직능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급제에서는 연공급, 그다음 직위분류제에서는 직무급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현재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연봉제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입니다. 그래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기본 연봉에 성과 연봉을 추가해서 지급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현재 5급 이상의 연봉제죠. 6급 이하에게 적용되는 보수체계는 호봉제 그리고 성과에 대한 상여금 들어갑니다. 자, 13번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아시겠지만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좀 확보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도고요. 조직관리기관이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와 중앙예산기관인 기재부가 인건비 예산의 총액과 총정원수를 설정하면 그 안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제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연금의 조성 방식 중에 미리 기금을 만들어 놓는 방식이 기금제입니다. 기금으로 미리 자금을 확보하고 기금 그리고 기금 투자 수익으로 재원을 충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은 인사혁신처가 관리하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연금 기금을 통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기금제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실제 기금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제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공무원 연금급여의 종류, 퇴직급여랑 퇴직수당, 제가 요거 꼭 구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직급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 연금이고, 퇴직수당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일종의 뭐 퇴직금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서, 퇴직급여는 내가 기여를 하지만, 지금 보시는 퇴직수당은 정부가 100% 부담하는 그러한 퇴직연금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설립에 대한 얘기도 선지를 한번 봤는데요. 공무원 노조를 누군가가 설립하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능급은 직무의 난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대요. 근데 직능급은 내가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 직무의 능력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만 가지고 보수가 결정이 된다면 이거는
직무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1번은 X입니다. 2번입니다. 실적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 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거고요.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입니다.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연공급, 근속급은 근속 연수와 같은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입니다. 그래서 계급제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보수 체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틀린 선지는 1번입니다. 자, 2번이에요. 자,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무원 연금제도의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고요. 공무원 연금기금은 연금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는 기금제 채택하고 있고요. 기여제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여금 부담하는 재직기간이 최대 36년까지 증가한 것, 늘어난 것 알고 계실 거고요. 5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퇴직수당은 정부가 100% 분담합니다. 퇴직수당과 퇴직급여를 좀 구분을 해줘야 되고 퇴직수당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부담 없이 정부가 100% 부담한다.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정답은 5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굿모닝 행정학 23일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